안녕하십니까. LG CNS의 이철구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의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왜 LG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택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재미난 일화가에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1800년대 영국에 있었던 붉은 깃발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1800년대에 영국에서는 마차 산업이 융성하고 있었고 1800년경에 전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대신 전기기관이 나옴에 따라서 마차 산업에 영향을 받았고 마부들의 어떤 불만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붉은 깃발법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총 3명이 필요합니다. 운전수와 기관사, 그리고 그림에서 보이는 빨간 깃발을 들고 있는 기수가 필요합니다. 낮에는 붉은 깃발을 들어야 되고 밤에는 붉은 등을 들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수가 그 자동차 앞 55m 앞에서 이 자동차를 인도에 가야 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죠. 자동차 산업이 영국에서 처음 나왔기는 했으나 이 법으로 인해서 실제로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법이 약 30년간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얼음 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음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직접 얼음을 가져오면서 잘라서 파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빙산을 배로 가지고 가서 끌고 온 다음에 이 빙산을 잘라서 파는 형태의 산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바로 냉장고가 출현한 것이죠. 그러면 기존의 얼음 산업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상식적이긴 하나 좀 더 싼 얼음을 가져오기 위해서 큰 배를 만들어서 큰 얼음을 가져오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큰 배로 큰 얼음을 가져와서 더 저렴하게 파는 방식이 효과적이었다면 지금의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져 있겠죠. 유조선만한 배가 얼음을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얼음을 유조선 같은 데 실어서 공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걸 보면 별로 그게 효율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큰 변화와 혁신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나를 한 단편을 보여주는 일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클라우드 시대에 우리 또한 마차 산업이나 얼음 산업과 같은 어떤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클라우드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연결된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비용의 문제, 보안의 문제, 그리고 전문 인력의 부족, 컴플라이언스 등등 아마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오늘 밤새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도 다 끝나지 않을 만큼 많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에 관련한 챌린지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 같은 비용의 이슈라든지 거버넌스, 보안, 컴플라이언스 등등 인력의 부족까지도 여러 항목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이런 클라우드 챌린지에 대한 더 민감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고무적인 거는 이 시큐리티 부분은 이 18년보다는 조금 단계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봐서는 보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고 개선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의 부족 부분은 SMB나 엔터프라이즈나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이런 클라우드의 챌린지 요소들이 많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잘 표현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현재 그 엔터프라이즈가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레가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시스템 어드민이나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등을 떠밀고 있죠. 잘 보시면 저 밑에 썰어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PM은 아래에 썰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은 클라우드 전환하기에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경험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반해 오른편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클라우드 전환을 한번 보시면 클라우드 네이티브형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좀 작게 그 다음에 빨리 클라우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엔터프라이즈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이거와 다른 어떤 기준으로 기준으로 나눌 카테고리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나눠본 거로는 뭔가 크다는 겁니다. 엔터프라이즈는 크고 그 다음에 뭔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는 조금 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크다는 영역에 대해서는 데이터 볼륨 부분인데 엔터프라이즈의 데이터들은 생성과 큰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쌓이고 큰 데이터들이 처리됩니다. 즉 데이터 볼륨들이 상당히 큽니다. 또 다른 특징은 비즈니스의 영향도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부분은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맡고 계시는, 물론 상상하기도 싫으시겠지만 본인이 맡고 계시는 서비스가 중단이 되거나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많다는 것입니다. 규제나 제약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될 분들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내부적인 요인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적 규제에 의한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지켜야 될 것은 많은 상황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징일 테지만 보통의 우리 엔터프라이즈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장기 계획을 통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잡함입니다. 엔터프라이즈의 서비스들은 많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해할 때 이 인터페이스를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반은 이해했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인터페이스들이 많고 복잡합니다. 또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비즈니스 로직이 복잡합니다.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비즈니스 로직이 당연히 복잡해지겠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엔터프라이즈의 특징들을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어디로 가야 할지는 부분입니다. 레가시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될 건지 아니면 클라우드로 가야 될지.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why입니다. 왜 클라우드로 가야 되냐?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왜 클라우드로 가야만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떤 걸 가야만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거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고민이 시간이 많다 그러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상황은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현재 비즈니스 환경은 비즈니스의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좀 더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까지 차세대라는 이름으로 수년간의 계획과 실행, 그다음에 전환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비즈니스 환경에서 수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수년간 뭔가를 했는데 그 수년간의 노력이 과연 그 수년 후에도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답을 안 드려도 그 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성장하는 회사들을 보시면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파괴적 혁신. 그 기업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뭔가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스스로가 이런 파괴적 혁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업들의 타겟이 되어서 혁신적으로 파괴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즈니스 환경을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본 거로는 IT 기술의 발전입니다. 혁신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IT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있는 기업들이 IT를 활용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IT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IT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본 것은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의 어질리티, 플렉시빌리티, 스케일러빌리티, 그리고 신기술로 무장한 다양한 솔루션들, 그리고 클라우드 향에 맞는 방법론들, 이것들을 통해서 IT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촉매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비즈니스 환경은 더 빨리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무한대에 가까운 확장성과 신기술로 무장한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대한 선호도를 변화를 한번 보면, 물론 어떤 시점이나 시각에 따라 좀 달리 볼 수도 있겠으나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형태의 클라우드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은 꾸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퍼블릭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략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들이 클라우드와 관련한 풋프린트입니다. 저희가 2010년에 오픈스택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환경을 구축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프라이빗 서비스를 론칭을 했었고요. 다음 2013년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의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쉐어드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및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한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형태의 서비스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고민 사항들,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해 본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부터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 퍼블릭 퍼스트의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는 퍼블릭 중심으로 고민도 하고 준비도 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 2월부터는 저희 자사의 전체 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역량이나 노하우들을 클라우드 엑스프라는 서비스 브랜드로 저희들은 통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중심의 전략 변화를 고민할 때 고려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혁신의 속도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또한 개발과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도 필요합니다.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자기의 영역에 일부는 개발을 해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선택했던 부분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신기술을 활용하고 저희의 기술을 융합해서 좀 더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모더나이제이션입니다. 정용의 모더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저희는 효율화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곳이 어디일까 고민을 해봤고 결국 또 신기술을 무장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퍼블릭 클라우드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밸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밸류를 찾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또 뭐가 제일 적당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또 도달한 결론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빠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밸류를 찾는 게 맞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의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경험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몇 가지를 정리해봤고 저희들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TCO입니다. TCO. 비용이 증가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으실 겁니다. 통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나오면 어떡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의 생각은 RI와 같은 할인 프로그램이나 필요하면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 사용하지 않을 때 서비스를 끈다든지 클라우드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아니면 오토 스케일링을 통한 자원의 확장성을 준다든지 등등 이런 이런 활동을 통해서 비용은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환을 할 때 보통은 편하게 리프트 앤 시프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편하기는 하겠지만 비용적인 관점에서 그만큼 메리트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고민한 부분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향 서비스로의 전환입니다. 그걸 통해서 또한 TCO를 절감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여기에서 많은 의미들을 찾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보안 영역입니다. 가끔 신문지상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관련된 보안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기존의 우리 레가시 환경에서도 많은 정책들과 절차들 그리고 솔루션들 이걸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보안을 대응을 해왔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도 동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있는 다양한 솔루션과 필요하다면 서드파티 솔루션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각사만의 전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고가용성과 안정성 부분입니다. 혹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자원을 내가 확보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될까? 이런 영역은 다양한 서포트 플랜을 통해서 서포트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기존의 레가시 환경에서는 고가의 안정성이 높은 소수의 장비로
가용성을 확보했다면 클라우드에서는 좀 더 분산 환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동화를 통해서 이런 고가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환경과의 이해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원 같은 경우에는 바꾸면 되는데 이 영역은 사람의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에 대한 트랜스폼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었고 때로는 조직을 만들고 때로는 강제로 조정도 하고 때로는 교육도 하고 어쨌든 변화 프로그램들을 이어가면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의 워크로드가 클라우드로 많이 이전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은 현재 레가시에 있는 인원들이 클라우드로 가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좀 더 잘 아니면 더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클라우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것은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컨설팅입니다. 클라우드 컨설팅은 클라우드의 어세스먼트, 그리고 밸류를 찾는 작업, 그 다음에 클라우드 전환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역할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의 전환입니다. 인프라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표준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물론 AWS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많은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각사만의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각사만의 표준 아키텍처가 필요하겠죠. 저희 또한 이런 작업을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과정의 관리 체계도 필요하겠죠.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입니다.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응용으로 전환을 해야만 훨씬 더 많은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MSA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법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CI/CD나 테스팅, 자동화까지 개발 영역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방법론과 체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로 이전되어 있는 자원들, 시스템들, 이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기 위한 클라우드 운영 영역입니다. 운영 프로세스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KPI, 품질, 그 다음에 성능이나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최적화 방법론 등등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또한 클라우드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툴이 필요합니다. 이 4가지 외에도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거버넌스입니다. 이 4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역량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통합해서 클라우드 엑스프라는 저희 서비스 및 플랫폼으로 통합해 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엑스퍼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향합니다. 언론을 통해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올 초 저희는 서울스퀘어에 CNS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많은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들과 함께 이 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량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들과 최고의 솔루션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저희의 클라우드 엑스프를
더 가치 있는 솔루션과 서비스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엑스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컨설팅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디스커버와 어세스먼트,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형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템플릿이 필요하겠죠. 이 템플릿을 통해 파악한 현황들은 두 번째 단계인 어세스먼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온프레미스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규제에 의한 것이나 아니면 기술의 요구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퍼블릭 클라우드로 간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세스먼트 단계에서는 이 워크로드가 어느 클라우드에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인 디자인 단계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6R에 기반하여 어느 영역으로 전환 방식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들은 고객에게 클라우드 전환 전략을 전달드릴 수 있고 여기에는 예상된 비용까지 포함해서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그레이션 영역입니다. 마이그레이션 영역은 대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안전하게 옮길 것이냐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다운타임은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1550라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550는 50개의 서비스를 50일 내에 옮긴다는 AWS의 방법론입니다. 50이라는 숫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앞뒤에 있는 50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1550에는 두 가지 중요한 아이템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랜딩 존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랜딩 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베트남 전쟁이 나올 겁니다. 랜딩 존 엑스레이라는 치열한 전투만큼이나 유명한 단어가 되어 있더군요.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랜딩존은 포인트가 되는 영역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부대원들을 그 랜딩존에 내려줬겠죠. 그러고 나서 점점 더 영역을 확장하는 형태가 됐었겠죠. 그것처럼 여기에 랜딩존은 포인트가 돼서 워크로드를 그 랜딩존 안으로 점점점 빨리 마이그레이션하는 그런 플랫폼이나 틀을 의미합니다. 이 랜딩존에는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기타 로고 관리라든지 이런 운영적인 측면까지 다 포함이 된 어떻게 보면 구조체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AMS입니다. AWS Managed Service를. AMS는 AWS의 인프라 자원을 24시간 전문가들이 운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AWS에서 운영을 해주는 서비스죠. 이 AMS에서는 80% 이상의 워크로드를 다 자동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AMS를 사용하게 되면 RFC라는 CSR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보내고 그 내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대부분 자동화해서 움직이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큰 아이템들이 있고 이 1550 안에는 총 4가지의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랜딩존과 관련된 플랫폼 영역,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어세스먼트, 그 다음에는 실제 마이그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시큐리티입니다. 이 4가지 트랙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이전과 동시에 최적화, 그 다음에 자동화를 이루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월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협의를 많이 해서 팀 빌딩들,
여러 가지 준비를 끝마치고 5월 초부터 랜딩존을 구성하는 걸 시작으로 저희의 마이그레이션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니지먼트 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상에 있는 자원들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잠시 어떤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정책에 따라서 오토 스케일링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같이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컴포넌트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걸 기존의 방식대로 매뉴얼하게 아니면 손으로 관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클라우드 엑스프는 세 가지 정도 주요 목표가 있는데요. 자원에 대한 통제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 통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워크플로우 기반의 자동화입니다. 자원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이런 워크플로우 기반의 자동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인 비용의 최적화입니다. 저희는 이 솔루션을 통해서 비용의 최적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원클릭,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가 원하는 답을 찾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원 솔루션입니다. 저희의 이 솔루션은 오픈 이노베이션의 산물입니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이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그 오픈 이노베이션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다 제어하고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뷰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찾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정책, 관리,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조직 부분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환 혁신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사 조직화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버넌스나 어떤 이슈에 대한 팔로우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 부분입니다. 기존에 많은 정책을 갖고 계실 겁니다. 프로세스도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이 클라우드에 맞는지에 대한 것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정을 해서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때로는 버려야 될 프로세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맞지 않아서 새로 만들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 또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리 영역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영역 부분은 품질을 비롯하여서 아키텍처, 네트워크, 보안, 운영과 같은 독립된 영역에 사람들이 모인 표준화 TF가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TF를 통해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들이 잘 전파하기 위해서 전파돼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싱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들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희 또한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전체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뭉쳐있는 물건이 잘 안 움직이려고 그러죠. 클라우드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성의 법칙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그걸 세우기 위해서 그만큼 또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도 또한 이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클라우드로 이행을 하고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면 그 가속도가 점점점 붙어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관성에도 마찰에 의한 점점점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클라우드의 모든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